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드리고요. 그거에 곁들여서 제가 어떤 식으로 가르치고 있는지, 제가 지금 임장 스터디라고 내 집 마련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어떤 것들을 유의해서 집을 매수해야 하는지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내 집 마련이랑 투자 가르친 사람들 숫자만 지금 임장 스터디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 다 포함하면은 10,000명이 넘고, 실제로 투자랑 내 집 마련 하신 분들만 1,000명이 넘습니다. 지금도 임장 스터디 듣는 분들이 매월 투자하고 계시고 내 집 마련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제가 처음 투자를 시작했던 게 2018년 말이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7년째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매매 전세 계약만 수십 건을 했고, 그 덕분에 2018년 당시 회사에 막 취업해서 모은 돈도 얼마 없었던 제가 지금은 10억이 넘는 순자산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해올 수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투자를 실제로 해나가다 보면은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고,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들은 흔들리는 시장을 보면서 함께 마음이 흔들리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내가 스스로 투자 원칙이 있어야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고 내가 투자한 물건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투자를 할 때 지키는 5가지 원칙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투자를 할 때 지키는 원칙은, 첫 번째, 저평가된 물건을 매수하기. 두 번째, 원금 보존이 되는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거. 세 번째, 수익률이 충분히 높은 물건을 매수하는 거. 네 번째, 황금성이 좋은 물건을 매수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망하지 않기 위해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물건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저평가된 물건을 매수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단지들을 비교를 해야 하거든요. 제가 이걸 할 때 비교 평가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A랑 B가 같은 가격인데 A가 더 좋다면은 어떤 걸 매수해야 될까요? 당연히 A를 먼저 매수를 해야겠죠? 이거를 가격 고정 가치 비교라고 합니다. 만약 A랑 C가 가치가 비슷한데 A가 더 싸다면 그때는 뭘 사야 될까요? 당연히 더 싼 A를 매수를 해야 되겠죠? 이걸 가치 고정 가격 비교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 많은 단지들을 비교 평가를 하면서, 같은 가격이면 최대한 더 좋은 물건을, 같은 가치라면은 최대한 더 싼 물건을 매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제가 저평가된 물건을 매수하는 첫 번째 원칙을 지키고요. 두 번째, 원금 보존이 되는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이 말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원칙 첫 번째, 절대로 돈을 잃지 말아라. 두 번째 원칙, 절대 1번 원칙을 잊지 말아라. 그만큼 원금 보존이 되는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투자는 복리의 마법을 부리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한 번에 내가 큰 수익률 내서 한 번에 많이 벌어야지 라는 게 아니라, 적당한 수익률을 오랫동안 꾸준히 반복해서 내면서 복리의 마법을 부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복리의 마법은 손실이 나는 순간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랜 기간 해나가야 하는 투자인데 손실을 보면은 정신적으로도 버티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럼 보통 사람들이 그 손실을 메꾸려고 더 무리한 투자를 하다가 망가지는 일도 부지기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 과욕을 부리는 투자가 아니라 잃지 않는 투자를 가장 기본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하는 걸 알겠는데 대체 그걸 어떻게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가치 있는 물건을 최대한 싸게 매수하면서 안전마진을 가져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걸 위해서 위에 첫 번째 원칙인 저평가된 물건을 매수하는 것을 더욱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실제로 제가 투자할 때나 또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해나갈 때 위에 저평가된 물건을 매수하고 그 안에서 더욱 금매를 잡으면서 최대한 안전마진을 가져감으로써 잃지 않은 투자에 근접해지도록 제가 가르치고 있는 수강생분들한테도 가이드를 드리고 있어요. 세 번째, 수익률이 충분히 좋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익률은 투자 수익을 투자금으로 나눈 게 수익률이잖아요. 수익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분자인 투자 수익을 키우던가 아니면 분모인 투자금을 줄여야 됩니다. 투자 수익은 매도가에서 매수가를 뺀 게 투자 수익이잖아요. 매도가는 얼마가 될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는데, 매수가는 매수하는 순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위에 첫 번째, 두 번째 원칙인 저평가된 물건을 매수하면은 자연스럽게 매수가가 낮아지게 되면서 분자인 투자 수익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방법은 투자금을 줄이는 방법인데, 투자금은 결국 만약 내가 매수하고 전세를 놓는다면은 아파트의 매수가에서 전세가를 뺀 게 투자금이 되겠죠? 즉, 매수가를 최대한 줄이거나 아니면은 전세가를 최대한 높이면서 투자금을 줄이면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뜻이죠. 매수가는 앞의 원칙들을 지킨다면 자연스럽게 매수가가 낮아지게 되고, 전세가가 좀 더 받쳐주는 물건을 매수하면서 같은 투자금으로 최대한 더 좋은 물건을 싸게 삼으로써
수익률을 우리가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마지막 원칙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물건을 매수하는 부분에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전세가를 과도하게 높이게 되면은 나중에 역전세가 나게 되면은 리스크가 감당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무리해서 전세가를 올려서 투자금을 줄이는 게 아니라 매수가를 최대한 낮춰서 투자금을 줄이는 게 수익률을 높이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황금성이 좋은 물건을 매수하는 거예요. 부동산이라는 상품은요, 기본적으로 주식, 코인 등에 비해서는 황금성이 많이 떨어지는 상품입니다. 주식, 코인은 우리가 그냥 시장에 시장가로 매도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부동산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대신 주식, 코인이랑 다르게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게 부동산의 엄청난 장점입니다. 과거에 저처럼 소액으로 투자를 해나가야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수익률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대신 그 대가로 황금성을 좋지 않은 상품군을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상품군에서 최대한 황금성이 좋은 물건을 매수함으로써 내가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는 물건을 매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부동산에는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 주거용 상품도 있는데요. 공장, 토지, 임야 이런 비주거용 상품도 부동산에 해당돼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주거용 상품 하나씩은 가져가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주거용 상품보다는 주거용 상품이 훨씬 더 황금성이 좋습니다. 그런 주거용 상품 중에서도 가장 황금성이 좋은 거는 빌라처럼 규격화되어 있지 않은 상품도 아니고요. 오피스텔과 같이 용적률이 높고 잠깐 스쳐가는 주거수단을 사용하는 상품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라는 상품이 가장 황금성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투자를 할 때 부동산이라는 상품을 통해서 레버리지 이득을 내가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가로 황금성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황금성이 좋은 부동산 상품을 매수하려고 아파트를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 아파트 중에서도 나홀로거나 세대수가 작거나 뭐 너무 저층이거나 탑층이어서 안 팔리는 물건들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황금성이 충분히 받쳐줘야 혹시나 내가 상황상 매도를 해야 될 때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기 때문이고, 보유 과정에서도 전세를 놓을 때 진짜 빠르고 쉽게 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마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레버리지를 일으킨다는 거는 수익이 난다면 몇 배로 수익률이 높아지게 되지만 반대로 손실이 난다면 원금을 거의 다 날릴 수도 있다는 엄청난 리스크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의 원칙들에서 최대한 저평가된 물건을 매수하면서 잃지 않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러면서 안전마진을 가져가는 거, 이게 반드시 함께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망하지 않기 위해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물건을 매수하는 거.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한다고 하면은 만약 전세입자가 나간다고 할 때 내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은 전세 사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서 앞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금을 줄이려고 할 때 매수가를 낮추는 게 아니라 전세가를 높이면서 투자금을 줄이는 거. 당장 높게 맞춰둔 전세가가 부담이 되면서 나중에 임차인 나가게 되면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 제가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무리해서 전세가를 높여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매수가를 최대한 싸게 매수하면서 투자금을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서 그 돈으로 기존 임차인이 나갈 때 최대한 맞춰줄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매수하실 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쉬운 최대한 황금성이 좋은 물건을 매수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최근에 전세 사기들이 아파트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지만 빌라에서만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도 이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거수단이고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는 쉽지만 아파트에 임차인을 구하는 것에 비하면 빌라는 임차인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위에서 말씀드린 저평가된 물건을 매수하는 거, 전세가를 무리해서 높이지 않는 거, 황금성이 좋은 물건을 매수하는 게 모두 함께 맞아떨어지는 물건을 매수하면은 자연스럽게 이 리스크 관리도 함께 되는 거죠. 이렇게 최대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물건을 매수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단계 더 안전하게 더 보루를 하나 더 만들어 놓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일으켜서 투자를 하는 것을 저는 절대 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한 번 더 마지막 보루를 세우면은 혹시나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을 경우 그 집을 주담대를 일으키거나 신용대출로 역전세를 막을 수 있도록 리스크를 관리함으로써 절대 망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저 역시도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절대 일으키지 않고 있고요. 혹시나 임차인이 퇴거했을 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출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도 망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 수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투자를 하면서 지키는 5가지 원칙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5가지 원칙들은 하나만 맞으면 되는 게 아니라 5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물건을 매수해야 됩니다. 아니 대체 이 5가지를 다 만족하는 물건이 존재하는 게 맞아? 라는 의심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제가 매수한 모든 물건들은 이 5가지 원칙들을 모두 만족하는 교집합에 해당되는 물건들만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르치고 있는 많은 수강생분들 역시 이 5가지 원칙들을 모두 만족하는 물건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원칙들을 지켜왔기에 제가 5천만 원도 안 되는 돈에서 순자산을 10억 이상 늘려올 수 있었고요. 전혀 다른 결과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 강의를 듣는 많은 분들이 이 투자 원칙들을 모두 지키시면서 성과를 내고 있고요. 저번 기수, 저저번 기수를 들으시면서 실제로 투자를 하신 많은 분들이 1년도 안 되는 기간 사이에 1억이 넘는 수익을 내기도 하셨고요.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스터디는 제가 블로그에서 매분기 말 3월, 6월, 9월, 12월 말에 공지글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선착순으로 제가 분기에 60명만 받고 있는데 매 기수 모두 공지 올라오고 1분 이내에 거의 다 자리를 차고 있어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블로그에 공지글을 미리 확인하셔가지고 바로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임장 스터디 관련해서는 자세한 커리큘럼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제가 아래에 고정 댓글에 강의 신청한 링크 남겨뒀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제가 또 도움되는 영상들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